당장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지금 완전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일부 국민분들께서는 되게 좀 이건 차라리 200이 확 넘던지 뭔가 그러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아싸하게. 예. 아예 그냥 그러면 정 이럴 거면 그냥 150대 150으로 가든가 예. 이렇게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야권보다는 여권에 있는 분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레임덕 그렇죠. 말씀 주셨는데요. 예. 사실 내용상 보면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흰색 잠바가 나왔고요. 아. 예, 그리고 당명이 굉장히 작게 박혀 있는 그런 잠바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이미 이제 레임덕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가 조짐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레임덕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그 공무원 사회를 보면 되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실은 지금 이 수준을 가지고 보수가 독자적으로 그러면 지방선거를 뭐 좀 치룬다든지 아니면 대선을 뭐 이길 만한 어떤 꿈을 꾼다든지 이게 지금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보수에서는 굉장히 강한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계 개편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과거에 뭐 이준석 지금 이제 당선자가 됐는데 뭐 대표로 세운다든지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 물갈이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가서는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총선에서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배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예. 스스로 자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예. 이 상황에서 2년 정도 남아 있어요. 또 이제 선거는 또 기다려야 됩니다. 네, 한 그렇죠. 2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대선이 대선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묘사를 하자면 경북,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 그리고 서울에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을 빼고는 국민의힘은 갈라파고스가 됐어요. 그렇죠. 예, 갈라파고스가 예, 됐습니다. 고립돼 있는 측면들이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예, 네. 고립돼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8년 동안 백석 언저리의 어떤 범보수 정당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엄중한 심판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요. 반대도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200석을 안 줬을까 이 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4년 동안 소위 범진보 진영,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진보 진영이 제대로 싸웠는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보여줬는가? 전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수권 능력. 그러니까 예. 적어도 예를 들면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게 민주당이 싸웠는가? 그러니까 또는 로드맵을 제시했는가. 국민을 대신에 싸웠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예. 8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요. 시간을 주면서 지금 8석 9석인데 당신들이 앞으로 8석 9석을 극복해라고 하는 과제를 던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 그것이 뭐 개헌이든 탄핵이든 아니면 국정 운영을 바꾸는 것이든 그렇죠. 또 남아있는 8석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주당이나 범진보 진영이 능력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라고 하는 과제를 던져졌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진짜 그야말로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패스트트랙을 가령 예상을 해보자고요. 180석 이상이 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뭐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이 합심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출을 하면 거의 모든 거를 다 통과는 시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아주 그 핵심적인 사항, 뭐 가령 김건희 특검이랄지 최수근 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108석이나 109석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여섯 석 정도가 이탈을 한다거나 그 어떤 동요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충분히 200석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할 가능성 그리고 그게 이제 자꾸 어떤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다 보면 이게 안 되겠구나 정계 재편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보수 신당이 나오면서 윤석열이나 한동훈 기존에 잡았던 주류 세력들 또는 친윤 세력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힘들어질 가능성, 퇴조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사실 네. 2016년에 이제 그 당시에 국정농단 그리고 이제 촛불이 들불처럼 번질 때에 그때 이제 탄핵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 내에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서로 이제 반신반의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네. 12월 되면서 사실은 국민의당이 탄핵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되면서 당시 이제 그 200석이 넘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거는 아닌 거죠. 예. 200석이 이제 넉넉하게 넘었기 때문에 탄핵을 시도했다기보다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여당에서도 상당 부분의 의원들이 탄핵에 이제 찬동을 하는 그 상황이 되면서 실제로 탄핵이라는 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국민 다수께서 이 정치권에 야권에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숙제를 주신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정치력을 발휘해봐라. 당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200석이 아니고 그럼 200석보다 한 10석 적지만 그렇죠.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은 아주 묘하게 했어요. 자력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아주 라는 것도 묘하게.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렇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을 할 때 부작용 없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스스로 자문을 해봐라 이런 어떤 과제를 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묘한 어떤 균형점을 딱 잡은 그렇죠. 그런 의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방망이로 아주 따끔하게 예. 예, 대통령의 엉덩이를 친 그러니까 민심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2016년, 2017년 사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에 밀려서 보수 진영이 분당을 통해서 탄핵을 완전시켰던 사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올라가게 되면 보수도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례가 선례로 있었다. 예. 이게 하나의 사례이고 또 하나는 특검법 패스트트랙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 예. 실제로 소위 특검법 통과 드루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숫자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치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에 있는 집권 여당이 타협을 해서 통과를 시키게 만들어 버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워요. 예. 저는 그 정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아주 그 국회 내에서 엄청난 싸움은 싸움대로 벌이고 싸움이 딱 끝나고 나서 그걸 통과시키니까 대통령은 그냥 단방에 딱 거부권 행사해 버리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좀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트랙으로 잡아서 민주당이 거기 중심점을 잡아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4년 동안 해왔던 걸 봤을 때 그 정도의 집중력과 아니 강제력을 갖다가 가지면서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지 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좀 그런 능력들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통령이 변할까?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만날까? 그것도 관심사예요. 이제까지 2년 동안 안 만났단 말이죠. 집권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를 할지.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지금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당선을 했고 개혁신당이 2석을 가지게 됐는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간다라고 본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가령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이준석, 조국 이렇게 용산에서 만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왜 웃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 뭐 왜 이렇게 대통령을 좋게만 평가하세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